은행 창구. 장남 민수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그리고 아버지 도장. 내 도장을 언제 가져간 거지? 나는 은행 구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75세,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옮기려는 장남.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은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병원 예약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근처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 민수 아니야? 큰아들 민수가 은행 직원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민수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내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내 도장을 은행 직원이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아버님 인감 도장이 필요한데. 네,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내 도장을 꺼내 보였어요. 언제 가져간 거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명하셔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75세. 아직 살아있는데 큰아들이 내 재산을 몰래 옮기려고 한다니. 그날 저녁 집에 자식들을 모두 불렀어요. 장남 민수, 차남 정훈, 막내딸 수진. 애들아,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걸 봤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도장을 누가 가져갔더라. 부동산 명의를 옮기려고. 정훈이 민수를 쏘아봤어요. 형, 그게 뭐야? 그게 아버지, 그냥 제 이름으로 옮겨두시면 안전하다니까요. 민수가 변명했어요. 안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안전? 정훈이 소리쳤어요. 뭐? 아버지 살아계신데 벌써 내 걸로 만들겠다고. 너는 입 닥쳐. 형이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 그럼 너도 똑같은 생각 아니야? 형제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애들아, 그만해.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형은 항상 장남이라고 더 받으려고 했어. 내가 뭘 안다고.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 앞에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자식들이 이럴 줄이야. 며칠 후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자식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서로 눈치만 봤어요. 아버지, 편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훈도 왔어요.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는 하셨어요? 재산 정리.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무슨 정리?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라. 수진이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빠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수진아. 오빠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50년을 모은 게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 수진이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간병도 도와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수진아, 너 힘들 텐데. 괜찮아요, 아빠. 당연한 거죠. 고맙다. 하지만 민수와 정훈이 수진이를 의심했어요. 수진이, 너 매일 병원 가더라? 민수가 전화했어요. 네, 아빠 간병하러요. 혹시 아버지한테 뭐 부탁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재산 말이야. 내가 혼자 더 받으려고. 오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정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아버지 혼자 독차지하지 마. 오빠도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 수진이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아빠, 오빠들이 저를. 괜찮아, 수진아. 아빠는 내 마음 알아. 적어도 수진이는 진심이구나. 수진이가 집에서 통장들을 가져왔어요. 아빠,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50년간 모은 통장들. 하나하나 넘겨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500만 원. 정훈 결혼자금 마이너스 1000만 원. 수진이 유학비 마이너스 800만 원. 평생 자식들 위해 쓴 돈들. 그리고 가장 큰 금액. 민수 사업자금 마이너스 집 담보 대출 1억. 그때 집까지 담보로 잡았지. 민수가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내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때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이제 그 아들이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고 하다니.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 병실에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정훈 씨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재산 분할 관련해서. 재산 분할? 그 다음날 민수의 변호사도 왔어요. 아버님, 법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장남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법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세 자식이 모두 병실에 왔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형이 먼저 도장을 훔쳤잖아. 너도 변호사 고용했잖아. 오빠들 제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평생 아껴온 걸 너희가 이렇게 찢어놓을 줄은 몰랐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나가라. 다들 나가. 아버지, 저희가. 나가라고. 자식들이 나간 후 혼자 울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다음 날 내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총 5억. 그리고 결정했어요. 3억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네. 나머지 2억을 자식들에게. 민수에게 5천만 원. 정훈에게 5천만 원. 수진에게 1억. 며칠 후 자식들을 모두 불렀어요. 유언장을 읽어줬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3억을 기부? 정훈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들어라. 세 자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재산 때문에 가족을 망쳤어. 아버지,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진짜 가치는 사랑이었어. 수진이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3억을 기부하셨네. 민수가 허탈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정훈이 울먹였어요. 수진이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 민수가 은행에서 가져왔던 도장을 꺼냈어요. 이 도장을 내가 훔쳤었지. 형,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만 생각했어. 민수가 영정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수진이가 아버지 통장들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들, 아빠가 평생 우리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봐요. 수진아,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세 남매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함께 울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가족의 가치.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